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에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투자자 행사에서 시장의 주요 리스크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8개 주요 공항에서 리프트가 다시 공유 탑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슬랙을 정부 기관에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가 풋나코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나이키가 최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AI 개발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GPU 마켓플레이스 DGX 클라우드 랩톤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의 최신 모델인 그록3와 그록3 미니를 애저 AI 파운드리에 공식 탑재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에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의 마지막 트리플 A 등급을 박탈하는 조치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되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늘어나는 부채 비율을 이유로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 장 초반 3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5%를 넘었고 10년물도 4.5% 위로 치솟으며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빠르게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BMO 캐피털에 의한 링겐과 베일 하트먼은 무디스의 강등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BS, 모건 스탠리, HSBC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이번 강등은 헤드라인 리스크일 뿐 구조적인 시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0.088%, 나스닥 지수는 0.023%, 다우 지수는 0.32% 상승했습니다. 정치 정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법안이 핵심 하원위원회를 통과하며 국채 공급 증가 우려가 커졌고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고위 인사들은 9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정책 불확실성 또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무디스의 등급 강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상된 뉴스로 받아들여지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고 있으나 부채 리스크 금리 수준, 트럼프의 감세안, 미중 무역 정책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장기적인 랠리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는 6월이나 7월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경제와 정책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며 3에서 6개월을 관찰한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안에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지만 빠른 전환은 어렵다는 뜻을 내뱉었습니다.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도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당분간 정책 유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최근 무디스는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채와 달러에 대한 매력이 일부 훼손되며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회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투자자 행사에서 시장의 주요 리스크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자산 가격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크레딧은 나쁜 위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역시 아직 실질적인 충격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임시적인 관세 인하 합의를 맺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 높은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다이머는 올해 초 12%였던 S&P 500 기업들의 연간 이익 증가율 전망이 6개월 안에 0%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럴 경우 주가도 재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JP모건은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중간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레이딩 부문 수익은 오히려 한 자릿수 후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이머는 중앙은행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시장은 너무 안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8개 주요 공항에서 리프트가 다시 공유 탑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덴버 등에서 2명의 승객이 같은 방향이면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최대 20% 저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속의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리프트는 2023년 CEO 교체 직후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경쟁사 우버가 2022년부터 공유 탑승을 부활시키면서 다시 재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버는 최근 대기 시간이 긴 대신 가격은 최대 50% 저렴한 더 저렴한 공유 옵션까지 내놓으며 강한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정액제 탑승권도 제공하고 있어 잦은 공항 이동이 있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슬랙을 정부 기관에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는 오는 11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기술 지출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조달청 GSA가 원고브라는 통합 계약 체계를 통해 가격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별로 개별 할인 계약을 맺었다면 앞으로는 GSA가 일괄로 협상해 더 큰 구매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구글과 어도비도 최근 유사한 조건으로 정부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GSA는 중간 유통사를 배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맞춤형 대신 범용 제품 구매로 예산을 절감할 방침입니다. GSA는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 확보, 즉 각기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랙은 2022년부터 정보 전용 버전을 출시해 왔으며 이번 할인은 공공 부문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GSA의 현 임시 행정관 스티븐 에이키언은 세일즈포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계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계약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가격과 서비스 조건을 재정비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리테일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가 풋나코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두 회사는 합산 매출 기준으로 나이키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이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유통망이 통합되어 훨씬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키 CEO 엘리엇 힐은 이번 거래를 환영하며 두 회사가 스포츠를 고양시키고 업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나이키는 자체 유통에 집중하며 풋나코와의 관계를 축소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협력 관계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딕스의 결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테디 코엔은 풋나코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딕스 주가가 발표 후 12%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브랜드의 존재감을 키우고 할인 없이 제품을 정가에 팔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통합된 딕스 풋나코가 3,200개 이상의 매장을 통해 나이키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엔비디아가 AI 개발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GPU 마켓플레이스 DGX 클라우드 랩톤을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람다, 코어이브, 크루소 등 다양한 GPU 클라우드 공급자와 개발자를 직접 연결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AI 모델을 훈련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려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유효 자원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GPU의 우버화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엔비디아는 GPU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며 자체 플랫폼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동시에 엔비디아는 자사 AI 서버 플랫폼을 타사 칩에 개방하는 NV링크 표준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서버에 엔비디아 칩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퀄컴, 미디어텍, 마벨, 후지츠 등의 CPU와 AI 칩을 조합할 수 있게 되며 대형 데이터 센터에도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체 설계하려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와 칩 플랫폼 양쪽을 개방해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의 최신 모델인 그록3와 그록3 미니를 애저 AI 파운드리에 공식 탑재했습니다. 이로써 애저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미스트랄 등 총 1900개 이상의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게 되며 개발자는 업무에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xAI 모델은 오픈AI 제품과 동일한 구매 조건과 서비스 품질로 제공되어 양자택일이 아닌 선택지 확장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오픈AI와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며 메타와 유럽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늘리는 중입니다. 이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체적으로 기업 대상 AI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 구도가 생긴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 기술도 공개했는데 이 코딩 에이전트는 버그 설명과 전략만 제시하면 자율적으로 코딩을 수행한 뒤 결과를 리뷰 요청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엔스로픽의 표준 프로토콜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도 채택하며 다양한 AI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특정 기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AI 생태계를 포용하며 AI 시장에서 독립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